일정인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에 대해서 7월 25일, 7월부터 12월에 대해 갖고는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 날 신고를 하고요.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1분기 1월부터 3월, 2분기 4월부터 6월, 3분기 7월부터 9월, 4분기 10월부터 12월에 대해서 각 분기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의 확정입니다. 부가세를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적정성, 누락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매출 내역을 조회하시고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 요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 모두 전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매출이 있다고 하면 면세 계산서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오픈마켓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매출이 발생이 잡힐 수가 있는데요. 결제 대행사의 결제 총액이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결제 대행사. 이게 배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수수료는 매입 세금 계산서로 공제가 되지만은 마일리지는 포함시키고 광고 선전비 처리. 그 다음에 할인 쿠폰은 제외가 된다. 결국은 이 매출 확정을 할 때 결제 대행사가 낀다고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별개, 매출은 매출대로 잡히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매입세금 계산서로 우리가 공제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마일리지 적립되는 것 또한 고객이 돈을 돈을 내기는 했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포함시키게 되고 이 부분은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를 한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건별 매출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별이라는 것은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매출 누락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매출 누락으로 추정된 금액을 향후에 법인에서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통장 내역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그 출처를 반드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매입 비율을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정한 매출 매입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매입이 50만 원이다. 이 패턴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이 됐다 이거죠. 하지만 소득세를 많이 내다 보니 이 매입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싶어서 세금 계산서를 살 수 있는 유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비율이 60, 70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매입 비율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매출은 그대로인데 왜 매입이 올라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때 혹시라도 자료를 매입한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러한 신경 자체를 쓰지 않도록 매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부가가치세 필수 확인사항이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실을 하게 되면 매출이 됐던 매입이 됐던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그 소득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 중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분류하여 부가세를 공제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중에서 직원이 있어서 밥을 사 먹었다 라고 하면 복리후생비 계정에 쓰여지고요. 혹시라도 직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접대비 계정을 쓰이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 경우는 밥 먹은 것, 커피 먹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없다 그러면 접대비 계정이기 때문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숍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얼마 안 돼서 그 커피숍이 간이과세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내지도 않지만 공제가 안 된다. 그리고 그 간이과세 사업장에서 커피를 사 마신 사람은 신용카드 긁을 때 일반과세라고 하면 커피값 4,000원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자체를 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부가세를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4,000원을 샀기 때문에 그 매입을 한 사람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커피숍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죠. 영수증을 보시면, 카드 영수증을 보게 되면은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요. 핸드폰을 켜시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고,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이게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가치세 절세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인건비 신고, 식대 커피값, 식음료 비용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부가세 공제받아라. 그리고 통신비, 핸드폰비 등에 대해서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 명의 또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돌린다고 하게 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용 계좌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 분실하면 알 수가 없다. 반드시 세금 신고에 반영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비품 구입. 사업과 관련해서 컴퓨터, 책상,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카드로 했다고 하면은 개인카드가 아니고 타인카드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품을 구입했다고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그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에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